네, 업종별 채용 정보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관심 갖고 계시는 미디어 업종과 관련된 내용 준비해 왔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미디어잡의 심용규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얼마 전에 KBS의 2010년 신입사원 공채가 이 원서 접수가 이제 마감이 되면서 굉장히 2년 만에 채용이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죠? 네, 많이 높았습니다. 네네.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지난 KBS 공채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알려진 것과 같이 9일날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었고요. 네네. 현재 60명 정도의 모집 조건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 1만여 명 정도가 응시를 해서 와, 전체가 60명이에요? 네, 네네. 154대 1의 경쟁률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나운서 직종에 관련해서는 네. 저희들이 단 3명 정도의 모집 부분에 있어서 네. 한 1,780명 정도가 지원을 네, 했네요. 한 1,800여 명 정도가 모집을 했고 네. 600대 1의 경쟁률을 좀 보이고 있는 와, 상태입니다. 굉장한데요? 특히나 네. 요번 KBS 공채에서 특징적인 부분이라면 2년 전과 다르게 이번에 교양 다큐 부분의 PD 부분과 취재 기자가 합쳐져서 네. 방송 저널리스트라고 하는 새로운 직종 아. 부분이 생긴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도 경쟁률이 굉장히 센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기로는 16명 선발에 2,400명이 지원을 하면서 경쟁률이 150대 1을 기록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PD와 취재 기자를 통합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직군입니다. 이 방송 저널리스트, KBS에서 이번에 신설된 그런 직군이라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어쨌든 이제 서류 접수는 마감이 됐고요. 앞으로 어떤 전형 일정이 남아 있는지 향후 일정도 좀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1차 서류 전형이 끝난 후에는 보신 것 같이 공지된 바와 같이 2차 필기와 그리고 인적성 검사, 그리고 면접까지 이렇게 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네. 특히나 이번 KBS 공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나운서 분들께서도 보신 것 같이 저희 방송학개론 시험의 대상이 되는 부분으로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네. 방송과 관련된 기본 소양 중심의 주관식, 객관식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더불어서 영상 그래픽 분야는 포트폴리오 실무 면접으로 필기 시험이 대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 부분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갖고 계신 전문 자격증이나 또 언론과 언어 관련된 자격증 있으신 분들은 2차 필기 시험이 면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참조하셔서 해당 자격증도 같이 맞춰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나운서 카메라 테스트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필기시험 전형은 지금 해당 분야별로 나눠서 네.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서류 전형 포함해서 모두 4차에 걸쳐서 지금 공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뭐 KBS뿐만 아니라 언론사에는 요즘 많은 분들께서 정말 입사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전형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기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서류 전형의 경우에는 당락이 어떤 부분에서 좌우된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언론이나 매스컴 분야의 서류 전형에 있어서는 학력이나 국적 그리고 연령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병역 관련해서는 병역을 필요하시거나 면제하시는 분들의 조건이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사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서류 접수 양식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더불어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대부분이 접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서류를 첨부 파일을 하시거나 또 맞춰서 네. 글자 수를 맞춰서 진행하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네. 지난 KBS 공채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 100에서 200글자 사이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성적 증명이나 이런 언어 관련된 부분들을 자세하게 나타내는 것과 그리고 각각 입력해야 될 모든 정보들을 꼼꼼하게 다 입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분야별로 우대 조건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네. 것도 빠뜨리지 않고 기재를 하는 것이 좋겠죠? 네, 맞습니다. 네네. 특히나 취업 부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그 가정이라든가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는 소량의 가점이 더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진행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더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언론사이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 이 자기소개서 작성 분명히 신경이 쓰이실 겁니다.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자기소개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신입이다 보니까 네.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얼마나 신뢰성 있고 열정적이고 또 언론사에 입사를 했을 때 얼마나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경험, 사회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잘 풀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가장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언론사에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꼭 넣어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뭐 KBS 같은 경우에는 KBS에 입사하게 된 동기라든가 네. 또 자기의 어떤 인적성에 대한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네네. 부분들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분들 함께 확인하셔서 그런 정보들을 꼭 기입해서 넣어주시고 강조하는 것이 자기소개서를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 언론사의 경우에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글솜씨나 표현력, 뭐 구성력 이런 것도 본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까지 챙겨두시면 더욱더 완벽한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서류 전형을 아주 어렵게 이제 통과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필기시험일 텐데요. 네. 필기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시사교양과 방송 관련 지식평가를 일반적으로 진행하되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집 분야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항상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나운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해서 이 카메라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 네. 부분도 이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영상 부분 경우에 기획력과 영상 구성에 대한 능력, 그리고 방송기술 관련해는 전자, 통신, 컴퓨터 공학과 음향 등에 대한 이론들, 그리고 외국어 관련 종목은 서술 형태의 번역과 장문 형태로 진행이 되므로 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에 따라서 실제로 영어 면접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네.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언론사 뭐 말과 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언론사 준비하신 분들은 필기 시험 할 때 굉장히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필기 시험 볼 때 어떤 노하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 전해주시겠습니까? 노하우로 한다면은 네. 가장 아시겠지만 기본에 충실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갖고 계신 전공 과목에 네. 대학교 1, 2학년 때 하셨던 교양 과목 중심으로 또 방송 개론을 중심으로 다양한 질문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방송 분야인 만큼 문화 또 콘텐츠 분야 쪽의 다양한 이슈들 꼼꼼하게 체크하신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정말 공부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주변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 정보다 싶으면 많이 습득을 해주시고 계시는 게 정말 나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면접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면접 역시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로 어떤 것들을 물어보게 되죠? 아무래도 면접이다 보니까 이게 경력직이 아니고 신입직이다 네네. 보니까 개인 신상이라든가 자신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게 되어 있는데요. 네. 보신 것처럼 이 부분을 진행하실 때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들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답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평소에는 잘하고 있던 부분들도 그때 당황스러우면 대답을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면접을 보시기 전에 한 100가지 정도 간단하게 준비를 하셔서 네. 답변들을 준비를 해 가신다면은 뭐 그러한 질문들에서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언론사에서 얼마나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일했는지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요. 또 면접관들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해당 방송사에 관련된 이슈들, 또 현재 이슈들, 또 그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청률이라든가 코너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준비를 하시면 간단하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질문이 됐을 때도 자연스럽게 또한 그 여유 있게 질문에 대한 답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언론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 충분히 좀 보여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언론사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이트나 뭐 인터넷 정보를 이렇게 구하다 보면은 예상 질문 50선, 뭐 100선 이런 거 꼽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질문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숙지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것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하반기 미디어 분야의 채용 시장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지 저희가 좀 이야기로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곧 KBS에 이어서 MBC도 공채에 나설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네. MBC 같은 경우는 아직 하반기 공채 일정이 정확하게 현재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MBC도 역시나 KBS와 마찬가지로 지난번과 반대로 다양한 분야의 직종으로 채용을 할 이슈가 되어 있고요. 네네.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신다면 KBS와 더불어서 언론사의 방송 부문에 진출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로 언론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일보, 또 동아일보, 서울신문, 문화일보 등의 전형을 현재 진행 중이고요.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들이 신문 취재 기자 부문에 또한 출판 취재 기자 부문으로 채용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지금 뭐 대부분 전해주신 언론사들이 2년 만에 혹은 굉장히 오랜만에 채용이 진행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소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언론사의 일반적인 취업 전략, 입사 전형 순서대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 미디어잡의 심용규 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